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모든 기능장 시험에는 공업경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학용 계산기의 어떤 메모리 기능을 활용하여 문제를 푸는 것이 있죠. 기본적으로 기능장 시험에서는 공업경영 파트라는 것에서 해서 문제가 60문제 중 10% 6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서 거의 기초가 없으신 분은 다 포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특히 우리는 기초 통계에서 다뤄지는 내용인데요. 이것을 공학용 계산기로 아주 간단하게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한번 토익 아니고 저 혼자 이야기하는 거네요. 한번 해보도록 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이 되셔서 뜻하는 바 꼭 이루시길 바란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의 다른 공학용 계산기는요, 일반적으로 캐논 계산기라든가 텍사스 계산기라든가 카시오, 샤퍼 여러 계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계산기가 한 3종류 정도가 있다 보니까 이 공학용 계산기를 각각 사용법이 약간씩 다 다릅니다. 거기에 맞는 계산기를 설명을 드리는데, 이번 강에서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FX 계산기고요. 350MS예요. 키워드가 MS입니다. 여러분 MS 계산기라는 계산기는 다 여기를 활용하면 됩니다. 350이 될 수도 있고요. 570MS도 있을 수 있죠. 하여튼 다 MS라고 붙어 있으면 이 계산기하고 유형이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이 자료를 활용을 할 것인데, 이 자료는요, 여러분 어디에서 다운을 받으셔야 되는가 하면 바로 두드림 품질 교실에서 다운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현재에 시중에 출판되고 있는 예문사 산업인력공단의 모든 기능장 시험 대비 무조건 만점 보장 공업경영 저자가 저로 되어 있는데요. 그 교재의 7페이지하고 8페이지를 프린트를 하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자료를 올릴 수가 없는 관계로 여러분에게 바로 카페로 올려주면 그것을 그냥 다운을 받으셔서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 당연히 무료겠죠. 간단하게 지금 자료를 화면에 잠시 비춰보겠습니다. 이런 기본 문제 1번이라는 것이 되어 있거든요. 다음 8개의 데이터에서 각각을 구하라 이겁니다. 이것을 단축키로서 매우 쉽게 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매우 어렵게 구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내용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려고 하며, 그 모델은 바로 공학용 계산기 FX 350 또는 570 MS 계산기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 3개의 문제를 풀려고 하면 데이터를 다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학용 계산기 어떻게 입력하느냐, ON을 눌러 보겠습니다. ON을 누르면 이렇게 0이 뜨고요. 끔뻑끔뻑 하겠죠. 이 상태에서는 컴프 모드라 해서 일반적인 모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학용 계산기로 바꾸려고 하면, 이것을 입력 모드로 바꾸려고 하면 여기 모드라고 있어요. 모드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이 모드를 한번 누르면요, 바로 일반 모드가 있고요, SD라는 모드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무조건 SD 모드예요. 그럼 SD는 2죠? 그럼 숫자 2를 누릅니다. 2를 누르면 언제 눌렀냐는 등 그냥 0으로 가버려요. 그렇지만은 야는 입력이 가능합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왜? 내가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부터 입력할게요. 데이터가 첫 번째 3이에요. 그럼 3이라는 데이터를 누르시고, 그리고 야는 M 플러스가 있습니다. 여기에 AC 위에 요 R을 누르면요, 바로 1이 나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이제 한 개가 3이라는 데이터가 입력이 되었어요 이런 말입니다. 다음에 3 다음에는 9, 6 되네요. 9하고 M 플러스 6하고 M 플러스, 다음에 15, 5, 3 15 M 플러스 5 M 플러스 3 M 플러스,
다음에 5가 또 두 개 있네요. 5n 플러스 5n 플러스까지 눌러줘야 됩니다. 그럼 8이 나오겠죠. 여러분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세요. 여기서 AC를 눌러도 이 속에는 데이터가 들어있습니다. 진짜 들어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라는 것은 이렇게 가능할 겁니다. 밑에 여기에 보면 숫자 1과 2에 주황색 글자는 하나는 sum, 더했다라는 뜻이고요. 하나는 VAR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SSum, SVAR은 S라는 통계 데이터예요. 통계 데이터에서 더한 값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몇 개냐라는 것은 Shift 누르고 2번을 누르면 없네요. 다시 할게요. Shift 누르고 1번을 누르면 1번이 있네요. 거기에 3번이 있습니다. 3번이 n이다 라는 게 숫자 3을 누르고 넌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꼴을 누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8개 입력되는 게 맞아 라고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8개 입력되었는지를 안다라는 거죠. 가급적이면 이 계산기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뭐 있으면 그냥 사면 이거 사용하면 되고요. 없는데 억지로 이걸 사지 마세요. 왜냐하면 테이블이 나오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다른 계산기는 테이블이 나오기 때문에 훨씬 더 쉬워요. 그래서 AC를 누르고요. 지금부터 평균은 어디에 있느냐? 앞서 보신 바와 같이 Shift 누르시고 2번에 있어요. 2번에 1번이 X바입니다. 그래서 숫자 1을 누르고요. 그럼 넌 하면 답이에요. 그러면 당신은 8개를 입력했고 그 평균값은 6.375입니다. 다른 말로 구한다면 Shift에 무조건 1번 아니면 2번이에요. 연습 한번 해보세요. 바로 8개의 데이터를 다 되는 게 바로 2번이래요. 시그마 X니까 2를 누르고 여기서 나누기 8 해볼게요. 그래도 6.375가 나온다는 말이 되겠죠. 다음 1번에 해결했고요. 2번입니다. 2번은 중앙값입니다. 중앙값이란 데이터를 크기 순서대로 나열하였을 때 중앙에 위치한 값이 되겠습니다. 중앙에 위치한 값. 그래서 그 중앙에 위치한 값을 보시게 되면 자 이거 한번 눌러볼게요. 이건 없어. 중앙값은 우리는 눈으로도 풀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크기 순서대로 이 데이터를 놓게 되면 3, 5, 6, 9, 15가 됩니다. 그래서 중앙에 있는 데이터는 네 번째 있는 데이터와 다섯 번째 있는 데이터인데 네 번째도 5고 다섯 번째 데이터도 5이므로 그냥 5가 되겠죠. 왜? 5 더하기 5에서 나누기 2 하니까요. 그래서 중앙값은 5가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최빈수, 최빈값은요. 빈도가 제일 많은 게 평균하고 비슷하다는 뜻으로 결론적으로 5가 3개나 있을 게 그냥 5다 이렇게 했는 것이고요. 다음 범위는요. 범위는 제일 큰 값 마이너스 제일 적은 값이 있는데 얘는 제일 큰 값이 15이고 제일 작은 값이 5이므로 그래서 15 마이너스 5 하니까 15 마이너스 3 하니까 12가 되겠죠. 그게 범위가 12입니다. 이제 공학용 계산기를 찾는 즉 공학용 계산기 있는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된다는 게 바로 나오는데 이게 제곱합입니다. 또는 편차 제곱합이라고 하는데 시중에 제교재의 모든 교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갈로 열고 x 마이너스 x 바의 갈로 닫고의 제곱 이런 아날로그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교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지금 입력을 했잖아요. 이렇게 두들깁니다. 잘 보세요. 바로 제곱합은 어떻게 구하느냐 Shift sum에 갑니다. 여기에 1번 누르고요. 그럼 시그마 x 제곱이에요. 마이너스 Shift 1번을 가고요. 야의 2번입니다. 그럼 이 2번을 갈로 해야 되는데 앞으로 갈게요. 이렇게 커서 움직여 가지고 여기서 갈로 지어져 버렸네요. 다시 Shift 1번에 2번 갈로 닫고의 제곱을 누른 거죠. 그래서 시그마 x 제곱 마이너스 갈로 열고 시그마 x 갈로 닫고의 제곱 나누기 8이 되겠죠. 나누기 8개다. 이렇게 하면 제곱합의 공식에 의해서 109.875라는 것을 매우 쉽게 구할 수가 있고요.
이거보다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잘 보세요. 109.875를 다르게 풀면요. 바로 10부터 2번으로 갑니다. 2번에 3번이에요. 이 3번이 뭐냐? 표준 변자거든요. 야를 3번 누르고요. 야를 만다 제곱하면 분사해야 돼요. 거기에서 데이터가 몇 개냐? 8개였으니까 자유도는 n 빼기 1이거든요. 그래서 자유도는 뭔지는 몰라도 여기서 7을 곱하면 답이에요. 그래서 분산 곱하기 자유도, 즉 분산 곱하기 7을 하면 똑같이 109.875가 나옵니다. 분산 곱하기 n-1을 곱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게 제곱합의 공식이에요. 다음 분산은 뭐예요? 방금 했잖아요. 분산의 것은 10부터 2번에 바로 3번에 제곱했는 것 이 말입니다. 게임 끝. 그래서 같은 값이 나오게 됩니다. 15.696이 나오고요. 다음 표준 변자는 하면 이 값을 루트 하면 돼요. 그래서 넌 하면 답이에요. 3.96이 답이죠. 그런데 이것을 다르게 한다고 하면 자 누르고요. 10부터 2번에 곧바로 3번을 눌러도 답이라는 거죠. 곧바로 3번을 눌러도 답입니다. 그럼 3번 누르고 넌 하면 바로 0.396이 나온다 라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이렇게 해서 여러분 유인물 7페이지하고 8페이지 있는 문제를 다 풀 수가 있고요. 8번에 변동계수가 있습니다. 변동계수는요. 바로 평균과 표준 편차에 의해서 계산하는 건데 분자가 표준 편차예요. 그러면 똑같이 10부터 2번에 가시고 표준 변자가 3번이니까 3을 누르시고 거기에서 나누기 뭐 하면 된다? 다시 10부터 2번에 가시고 바로 1번을 누르면 바로 표준 편차 나누기 x바가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답이 됩니다. 예, 야가 바로 변동계수라고 하게 됩니다. 변동계수. 예, 이렇게 해서 여러분 아주 간단한 기초 통계는 쉽게 계산할 수가 있으며 이항 유인물에 보신 바와 같이 기본 문제 두 번째는 다음 중 계량치가 아닌 것은 계량이라고 하는 것은 계수하고 계량을 구분하는데 계량은 측정했는 것이고 계수는 헤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익금은 측정할 수 있는 것이지 헤아리는 거 아니에요. 돈을 헤아리잖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 일일 수익 금액은 측정하는 것이고요. 일일 수익은 측정. 평균 수명 측정이죠. 인장 강도도 측정이 됩니다. 부적합수는 뭐죠? 헤아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계량, 계수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제곱합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제곱합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편차 제곱합이에요. 그래서 제곱합의 여기에서는 시그마 x 제곱이 얼마다라고 하니까 그냥 두들기면 됩니다. 4950 4950 마이너스 시그마 x는 얼마냐라고 할게 야는요 345네요. 345의 제곱 나누기 이 데이터가 25개랍니다. 25는 하면 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89.00이 나오겠죠. 야가 바로 S 제곱합이다. 자, 여기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어디에 해당될까요? 189는 전체에 대한 ST에 대한 제곱합의 개념이 되는 것이죠. 제곱합. 앞서서 뭐 나오는 형태는 다르고요. 여하튼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우리는 단축키를 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나머지는 똑같이 공학용 계산기를 두들기듯이 두들기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또다시 한 번쯤 제가 지금까지 기능장에 나왔던 기능장에서 나온 품질 경영 중에서 계산 문제는 이렇게 두들깁니다 라는 연습용으로 한번 강의를 또 찍어 드릴까 예상을 합니다. 지금까지 카시오 계산기였으며 FX 570, 350입니다. 똑같은 계산기인데요.
350ms 계산기였습니다. 예, 여러분 도움이 많이 되시는 분들은요, 특히 유튜브를 보시는 분은 꼭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자, 모든 분들이 뜻하는 바 꼭 기능장애에 합격의 영광이 있으시길 기대하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